공조본 아주 꼼꼼하게 도상 계획을 짤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해서 경찰의 움직임이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청에 공문을 보내서 구체적인 경찰 인력 동원 대상을 지목한 것으로 알려져서 눈길을 끕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조직폭력배, 또 마약 사범 검거에 특화된 그런 인력까지 들어있어서 여권 지지자들로부터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경찰 국수본은 어제 수도권 4개 경찰청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안보 및 형사 기동대 이런 수사관을 동원할 수 있으니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흉악범과 마약사범 검거 등 강력범죄 수사에 특화된 베테랑 형사를 포함해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사 인력을 총동원하겠다는 의미로 풀이가 됩니다. 그 인원도 상당한데요. 수도권 4개 청 광역수사단 산하 인원을 합치면 형사기동대가 510명, 반부패 수사대가 290명, 마약범죄 수사대가 150명 등이고요. 여기에 이제 기존 경찰 국수본 인력 등을 합할 경우에는 1000명이 넘습니다. 또 경찰 국수본은 1차 때 관저 주변에 질서유지 목적으로 투입됐었던 2700명 규모의 기동대 인원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 국수본은요, 잠시 후인 오후 2시 수도권 광역수사단 책임자들을 소집했습니다. 어제 공문 발송에 이어서 2차 영장 집행에 대한 이 구체적인 계획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채널A 보도에 따르면 경찰 국수본은 관저 진입로 철문과 경호처가 대형 버스로 세운 이 사중차벽을 뚫기 위해서 크레인이 달린 군안 차량으로 돌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도 알려졌는데요. 차량을 견인하거나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이 군안차로 버스 차벽과 쇠살로 묶어놓은 철문을 잡아당겨 철거하고 확보된 공간으로 체포팀을 빠르게 투입시킨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도 전해드린 대로요, 오늘 입장문을 내는 등 연일 공조본의 영장 집행 그리고 수사 방식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외신을 상대로 해서 간담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입장을 상세히 전했는데요. 내란죄 수사 그리고 헌재의 탄핵 심판 압박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 측이 장외 여론전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 변호를 맡고 있는 윤곽급 변호사와 이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윤 대통령의 친구죠, 석동현 변호사가 어제 외신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변호사는요, 윤 대통령이 야권의 입법 독재와 이 탄핵 폭주 등 여러 위기 상황의 심각함을 알리고 또 나라를 좀 더 반듯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계엄이라는 카드를 꺼낸 것이다라고 거듭 주장을 했습니다. 이 현지의 혼란이 극복되고 나면 윤 대통령의 계엄은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외견상으로는 건강하시고요. 당신께서 의도했던 비상계엄 선포가 어떤 목적이 달성되지 못할까 봐 고심하고 있고, 비상계엄을 통해서 적어도 입법 독재, 탄핵, 폭주, 그리고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 상황들이 좀 더 심각한 것을 알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라를 좀 더 반듯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지금 이런 혼란이 생겨서 이것이 극복되면 대통령의 계엄은 저는 성공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윤 변호사는 이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불법이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 하지만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 발 물러서서 관할 법원인 이 중앙지법에 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석동현 변호사는요, 이런 상황에서도 공수처가 무리하게 윤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면 분노한 국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면서 이런 건 내전 상황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기자들이 이 내전이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누구의 표현인지 이렇게 되물으니까 석 변호사는 대통령과 우리 변호인 사이에 흐르는 기류다라면서 이 구체적인 답은 피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 시도가 임박한 가운데서요, 오늘 대통령 경호를 총책임지하는 경호처장이 경찰의 3차 소환에 응해서 자진 출석했습니다. 대통령 경호를 가장 책임지고 있다는 의미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거기에 가장 큰 임무, 역시 체포영장을 집행을 막아내는 그런 일일 겁니다. 그것의 합법 불법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일단 경호처장에 대해서 기대하는, 윤 대통령이 기대하는 임무는 그거일 텐데요. 그런데 이렇게 자리를 지금 관저를 비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러 가지 또 의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국 대통령의 그 관저를 비웠다면 그 사이에 체포영장 집행이 들어갈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결국 그렇다면 경호처장은 경찰하고 출석 문제를 논의를 하면서 이번에는 뭐 긴급 체포라든지 그런 거는
하지 않는 것으로 사전에 양해를 얻고 갖는 것인지, 만약에 그런 게 없었다면 그러면 자신이 결국은 이 자리를 비워도 된다. 나는 이제부터는 대통령 엄호 작전에서는 손을 떼겠다. 자기는 거기에서 대통령과는 그 문제에 관한은 결별하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고서 지금 경찰에 나선 것인지, 이런 부분을 두고 여러 가지 지금 정치권에서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두 패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번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저는 경찰과 사전 조율을 했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경찰의 의지가 지금 대단해요. 대단한 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마약 수사대 그리고 뭐 기동대 다 동원하겠다, 1000명 동원하겠다고 했었고 1차 집행을 시도할 때 경찰에서는 박종준 처장을 체포하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공수처가 반대를 했죠. 네. 그 상황에서 박종준 처장과 어떤 뭐 얘기를 해서 사전에 그 긴급 체포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을 가능성보다는 그렇다고 해서 또 박종준 처장이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과 분리를 하겠다 이 생각도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오늘도 출석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최상목 대행과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고 변호인들과도 대안을 다 이야기했고 해결 방안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또 총선에 2번 출마했기 때문에 정치를 또 할 수도 있어요. 그 상황에서 저는 이제 그 거리두기도 아니고 전략이라고 봅니다. 일종의 전략이고 만약에 이 상황을 그대로 하면 오늘이 지나면은 그 체포 영장을 또 청구를 해서 발부를 할 거라고 하죠. 그렇게 되면은 체포 영장을 가지고 박종준 처장을 체포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면은 그러면 뭐 막지를 못합니다. 경호처에서. 그러면 그 경호 라인이 뚫리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비롯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오늘 출석을 한 걸로 봅니다. 네. 일단 뭐 경호처장 부분들이 3차 그러니까 체포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출석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개인 판단이 좀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출석해서 말하는 내용들을 보면 본인이 그러니까 대통령 변호인 측과도 얘기를 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줬는데 들어주지 않았다. 대안이라고 표현을 네, 했어요. 대안이라고 네. 얘기했죠. 네. 그러니까 그 대안을 제시했다는 거는 나는 할 만큼 했다. 내가 지금 어떤 특수공무집행 방해를 받고 있으나 나는 막연히 그냥 어떤 사법당국의 체포영장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막은 게 아니라 안에서 경호에 대한 것도 고민이 있었고 이 법집행에 대한 부분도 인정하면서 고민했다라는 것들은 좀 사실상 선처를 바란다. 라는 좀 메시지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경호처장 자체가 뭐 전략적인 판단도 있겠으나 일단은 본인은 여기에서는 좀 빠져나가는 게 어떨까라는 좀 출구 전략일 가능성도 높고요. 지금 경호처 분위기 자체가 처음에 1차 집행보다는 조금 그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와야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의 신호들을 스스로 감지해서 법적 처벌 부분에 있어서의 아주 끝까지 가지는 않겠다라는 좀 판단에서 출두하지 않았을까 그래 보입니다. 네. 어쨌든지 간에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조사를 마치고 나서 과연 경찰이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그러니까 돌려보내느냐, 아니면은 긴급 체포, 뭐 영장을 청구하려면 하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단 동원할 수 있는 수단, 경찰로서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은 이제 긴급 체포기 때문에 과연 긴급 체포 조치를 하느냐, 이 부분 저희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